네, 허민희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민의힘의 김효은 대변인 모시고 대국민 앞담화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역시 뭐니 해도 어저께 의총장에서의 소위 말하는 계엄사과 전륜 메시지 그리고 당내 분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3대 메시지를 발표가 됐는데 이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 그리고 메시지 해석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김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오세훈 시장의 직을 건 배수의 진을 쳐서 이렇게 뭔가 네. 의총이 열렸다라고 그렇죠? 많이 네. 이제 헤드라인이 나왔었는데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그 대한감 미래 측에서 의총 소집을 요구를 했었고 한 열흘 됐어요, 벌써. 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더 일주일 넘었었기 됐나요? 때문에 네네. 네,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의총을 소집 요구를 하면은 의총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당원 당규상. 네네. 그래서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의총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의총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번에는 꼭 내야 한다라고 하는 원내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마주 앉아서 좀 여러 번 그렇게 고심 끝에 이러한 결의문이 나오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네. 3시간 반 정도? 잠깐만, 제가 알기로도 지난 금요일 7일 그리고 토요일 8일 그 다음에 의총이 열리기 전인 월요일 어저께 9일 이렇게 해서 적어도 3차례 장동혁 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안을 같이 검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이 결의문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오전자에 보면은 주요 이제 언론들을 보면은 이 결의문이 당장 내용을 그냥 덮기 위한 임시 반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아니면 진정한 쇄신의 신호탄이 될까라고 하는 건 또 극소수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는 당 대변인으로서 후자가 정말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당장의 내용을 덮기 위한다기보다는 계엄 이후로 계속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갈등도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평행선만을 달린다면 이 내용은 절대로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는 정말 이것을 제대로 키를 잡고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쐐기를 박을 만한 당의 어른이 없다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당의 어른이 되어서 그래요. 이 내용을 네. 제발 수습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가자라고 했었고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모든 이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책임을 대표가 지는데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게끔 하는 건 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사실 지난 한 열흘 동안 또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방선거를 정말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당심 100%에 육박하게끔 그런 좀 선거를 치르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다른 의원들의 그런 의견들도 또 있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결의문에 있는 내용으로 화합을 일단 도모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주요 내용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선 이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실망을 드린 것 그리고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예전에 나왔던 그 사과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지지자분들께서 지금은 좀 많이 아침에 보면요. 주요 이런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SNS 상이나 갑론을박이 한창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군요. 저녁부터. 네, 새벽에도 아주 한창이었고 좀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봤었는데 무조건 단일 대우하자. 우리는 일단 지선 열심히 치룬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과를 다시 논의하자라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가 소위 말하는 윤핵개인 세력 또는 전통적 지지층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침까지도 시끄러웠는데, 결국 논의의 결론은 지금은 지선의 지방선거에 집중을 하고, 당대표 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결속을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그 공과를 갖고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단결하자. 이런 얘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결의문의 내용을 흔드는 것 또한 해당 행위에 버금간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그래도 나는 그러면 국민의힘 탈당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데이터가 사실 낯설지는 않아요. 이 여론의 갈라짐이 낯설지가 않은 것이 지난 2025년
2월 8일에서 11일 사이에 조사가 된 그 한길 리서치와 쿠키뉴스가 공동 실시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벌써 1년 전이죠. 딱 네. 1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 이 계엄에 대해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했었던 분들이 40%가 넘게 나왔던 조사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보면은요, 이 지지층들이 지지하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탄핵 이 심판이 곧 결론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34.7%가 민주당의 이 탄핵 과정에 불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네. 쉽게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24.7%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잘했다. 라고 하는 의견이 25.8%.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엔 당대표였겠죠? 싫어서가 12.3%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은 지지층의 4분의 3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이 정당한 건강한 그런 정당의 네. 활동이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네. 정치가 너무나도 치우쳐서 오염되었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고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지지층 중에 4분의 3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결의문이 나온 다음에도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서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하는 분들이 그 4분의 3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석이 이어지고 될 있다. 수가 1년 예. 전과 지금 데이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네. 네, 거의 일치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면 나는 그냥 국민의힘 탈당하겠다. 뭐 다른 이제 정당들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자유혁신도 있고 또 전한길 강사께서 또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이야기도 모락모락 나오고 있으니 나는 그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일부가 있는데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팬덤과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사면 복권까지는 아니어도 사면이라도 받으려면 국민의힘이 이겨야 한다. 그러니 나는 이 전투를 멀리 보겠다. 다음 대선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일부 또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결의문 이후의 이탈은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상으로는 많은 우리 이 지지자분들께서는 가슴은 미어 터지고 뜨겁지만 머리는 정말 냉정하고 차갑게 식혀서 그렇군요. 네. 후위를 도모하겠다, 전략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그런 분석을 밤사이에 마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원들이 빠진 뭐 좀 깜깜이 의사결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당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장동혁 지도부를 믿고 그 일사불란한 대우를 구축해서 적전 분열을 하지 말고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이런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의 저 말도 안 되는 저 의정의 폭주에 대해서 우리가 저 한 마음으로 같이 뜻을 합쳐서 나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깜깜이라는 표현이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 또 당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대변인으로서 당원들을 대변해야 되는 일도 사실 저는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당원 모르게 깜깜이 의총을 통해서 갑자기 뚝딱 하고 나왔는데 결의문에 3가지 조항이 있고 이 3가지가 사실은 이런 거야말로 당원분들하고 끝장 토론을 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이 이 원내 의총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송구하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가 좀 더 투명하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절실하다는 말씀 우리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변인끼리 어제 밤새도록 통화하고 메시지하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대변인들께서 우리 당원들 어떡하죠?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가 이 마음이 참 아픈데 그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가 침묵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 침묵에 대해서 그러면은 불복한다는 얘기냐라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좀 헤드라인을 세게 좀 던지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침 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한데 침묵의 의미가 뭘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대표는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족이 있으면 엄마, 뭐
동생, 뭐 누나, 형 다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기준은 새끼손가락도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소중한 거죠. 맞아요. 네, 모든 네. 손가락 뭐 안 그 아픈 말씀을 하고자 손가락 하는 거 느끼고 있어야 돼가지고. 네,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그 원내에서 이토록 이걸 원하고 있는데 당대표인데 하지만 당원들이 그냥 뚝딱 나온 이 결의문을 봤을 때 심정이 어떠할까를 생각하면은 아 대표가 참 마음이 착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뭐랄까요 비공개로 결정이 된 이후에 당원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동의와 또 이해를 구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아서 침묵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저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대표의 위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 장동혁 대표가 그 현장에 있었지만 뭐 이 동의한다라고 한 얘기는 끝까지 안 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쓴 언론들도 있었고요. 너무나 그거는 저는 네. 악의적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훈 수석 대변인 원내 수석 대변인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언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존중이 그렇죠. 예, 구성원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으면 존중을 거죠. 할까요? 그럼요. 그럼 존중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약간 좀 흠집 내기를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어저께 밤 특히 또 오늘 아침에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예, 이러저런 분들 받았는데 특히 과거 이제 약간 친윤 쪽이라고 보였던 그런 의원들 중에서는 약간 제가 아무리 이제 의총에서 뭐 자기도 이제 의원 일동 명의로 해서 이렇게 결의문을 발표하는데 동의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부터는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 굳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그 식으로 윤석열 세 글자란 이름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친한계와 오세훈 쪽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무력하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는데 잠시 뒤엔 또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당이 이게 전열을 좀 수습해 나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내용은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한번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적정 분열을 최소화하고 당이 이게 여러 가지 갈라지는 모습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 대우를 좀까지 좀 밀고 나가는 분위기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 결의문을 썼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중이 사실 이런 거였어요. 이제는 제발 더 이상은 이 당내에 이른바 분탕을 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제 5호 감시제까지는 아니어도 분탕 감시제를 이제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분탕 감시제.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서로 분탕을 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 예를 들면서 제명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라라는 등으로 어떤 그 경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리비 판단이 이미 다 끝난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복귀시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그대로 일단 그냥 묻어놓고 정말 선거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 의원들의 총의가 모인 게 이번 결의문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분탕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분탕 감시제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분열 합니다. 감시제를 넘어서 분탕 감시제를 좀 실시해야 된다. 예. 네,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건강한 정당은요, 어느 정도의 의견의 불일치라든지 약간의 균열과 분열은 사실 있으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분탕은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친한계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혹시 뭐 들어보신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과 포함해서 이번에 이 결의안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뭐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친한계의 반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문들이, 그 논란들이 많은 분들이 그 중에 계십니다.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뭐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뭐 일부 있었다 그래요. 어저께 의총에서. 네. 그런데 뭐 그거는 오히려 뭐 조은이 뭐 몇 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 하면서 그걸 눌러앉혔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한동훈의 징계는 이번에 당 분열 뭐 이런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죠. 네. 예. 오히려 그럼 경찰 수사로 들어갔지만
범죄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정말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이것을 한 발 양보해 줬으니 양보해 준 김에 이것까지 그럼 다 돌려. 너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누구의 잘못의 네. 이야기가 네. 지금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지은 죄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서로 자중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이 결의문을 네. 이행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효은 대변인과의 대국민 앞담화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